자, 실전 종합 문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암기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삼방식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를 따지는 문제가 돼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공공재개 소유자는 나지에 대하여 나지 동그라미, 나지가 나왔어요. 나지는 토지를 말해요. 자, 나지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출장을 했습니다. 밑줄합니다. 거래 사례를 파악하지 못했다. 밑줄. 거래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사 결과 대상 토지를 나지 상태로 임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밑줄합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 밑줄. 임대료를 받고 있대요. 이어서 대상 토지 가격 동그라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평가 방법 묻습니다. 대상, 나지, 토지 가격 묻죠. 가격은 방법 묻습니다. 자, 가격 관한 방법 세 가지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1번, 3번, 5번입니다. 1, 3, 5번은요. 가격 관한 방법이죠. 자동 2번과 4번은 아웃입니다. 2번요. 임대사례 비교법. 4번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임요구 하잖아요. 자동 탈락입니다. 그러면 3개 남았죠. 거래사례 비교법. 다음에 원가법입니다. 그리고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먼저 거래 사례 비교법은 우리 앞에서 거래 사례가 없다고 했잖아요. 거래 사례가 아예 없으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원가법은요. 토지는 부정성 특성이 있죠. 부정성 특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해당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생산비 법칙이 해당 안 되면 비용성의 원가법도 원칙적으로 X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서요. 토지는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죠.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니까 수익 방식은 적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문제에 따라서면 정답 5번이죠. 수익환원법은 적용 가능합니다. 정답 5번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2번요.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묻습니다. 기업번요.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하여 개발이 환수 제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정성과 관련있다. 앞뒤가 안 맞죠. 외부 효과는 부동성이죠. 또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인접성이죠. 그래서 외부 효과 하기엔 부정성 틀렸고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죠. X. 니은번요. 토지 공개념과 가장 관련이 깊은 특성은요. 용도의 다양성은 아니죠. 부정성이죠. 부정성.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요. 공익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근거를 제시합니다. 틀렸고. 디귿번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경제적 감가상각 법칙은 부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OX. 자, O 하면 소호신 거예요.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상각이 아니고 물리적 감가상각이죠. 따라서 경제적 감가 틀렸고요. 물리적 감가상각은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X 지문이고요. 리얼번요.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하여 택지의 공급 증가는 물리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이죠. 물리적 틀렸고 경제적 공급입니다. X가 되고요. 5번째,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권리, 이익, 가격이 강조된다. 부동성 때문에 땅은 그 땅 자체를 떼갖고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권리 가격 맞습니다. 부동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초과 수요 내지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맞죠? O입니다. B번,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소유이익과 이용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맞죠?
영속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의 수입 방법 중에서는 직선법이 아니고 직접법이죠. 직접법의 근거를 지시합니다. X가 돼요. 자, 옳은 것은 미연분 한 개만 맞죠? 정답 한 개, 1번입니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와 자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5개인데요. 1번, 2번 2개 묶어주고요. 1번, 2번이 분양가 규제를 말해요. 3, 4, 5번 묶어주고요. 3, 4, 5번 자율하죠. 분양가 자율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분양가 규제 요 그림 아시죠? 자, 먼저 시장 원리겠어요. 자, 시장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분양가를 이렇게 규제합니다. 얘가 분양가 규제가 돼요. 정부가 분양가 규제하면요, 결국 건설회사는 이만큼 손해를 봅니다. 손해 보니까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 부족. 분양가 싸죠. 싸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초과 수요가 돼요. 따라서 분양가 규제는 항상 공급은 부족하고 초과 수요입니다. 아울러 얘가 분양가 규제 가격입니다. 얘는요, 시장 원리죠. 시장 가격입니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 엄청난 전매 차익이 있죠. 전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것만큼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려요. 여기까지가 분양가 규제입니다. 지문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1번부터 볼까요? 분양가 규제는 실수요보다는 가수요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 맞죠? 투기 수요를 말합니다. 5가 되고요. 2번, 분양가 규제는 주택 품질은 향상 어렵다. 질적 저하 맞죠? 주택 생산업체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주택산업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 향상에 저해 요인이 된다. 즉 공급은 부족하단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4번, 5번이 분양가 자율화인데요. 자, 자율은 다시 그래프 봅니다. 그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규제하다가 오늘 자정부로 이를 싹 풀어버린대요. 풀어버리면 자율화잖아요. 분양가를 자율시키면 당장 내일부터 아파트 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아파트 가격 상승합니다. 얘가 뭐죠? 단기. 따라서 단계는 가격 상승입니다. 가격이 오르면요, 공급 증가 감소. 증가죠. 어디까지? 시장 원리 찰 때까지. 이만큼 공급은 증가합니다. 얘가 바로 장기. 따라서 단계는 가격 상승.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인데요. 유의할 점은요, 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은요, 건설에서는 돈 되는 것만 많이 짓겠네요. 주로 이제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늘어납니다.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여전히 자, 아주 작은 10평대 작은 아파트는 적게 짓겠죠. 그래서 적게 짓게 되면 여전히 저소득층은 주택 난은 심화가 돼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율화 효과입니다. 3, 4, 5번 볼까요? 3번요.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전매 차익은 줄어들고 투기 수요가 줄어든다. 맞죠? O입니다. 5번요. 분양가 규제에서 자율화로 전환되게 되면 자, 신규 주택 가격 상승 나왔죠? 가격 상승은 뭐? 단기 효과고요. 그러면 공급은 증가하죠. 공급 증가는 장기.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4번 틀렸는데요.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일정 수준의 저소득을 위한 공급은 늘어난다. 아니죠.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증가돼요. 여전히 주택 난은 심화되겠죠.
따라서 일정 수준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아니고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문제 4번 볼게요. 저당 담보 정권 MBS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저당 채권 MBB죠. 두 번째 줄 보시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을 모두 투자가 모두 가지면 투를 말해요. 그러면 단어가 틀렸죠. 이체정권이죠. MPTS. 2번요. 이체정권 MPTS는 두 번째 줄 보시면 발행기관이 원리금, 저당권 모두 가진다. 발이죠. 얘는 바로 MBB죠. 1번, 2번은요. 단어가 RAB가 바뀌었습니다. 1번이 투니까요. 바로 이체정권 MPTS가 되고 2번은 발이니까 저당채권 MBB가 돼요. RAB가 바뀌었습니다. X. 3번요. 만기전 변제 위험에 콜 방어를 실현하는 것은 MPTS가 아니고 MBB죠. MBB 틀렸습니다. 4번요. 다계층 채권 CMO는 조기산 위험을 투자가 부담한다. 조사 맞죠? 또 장기 이탈을 원하는 콜 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모두가 맞죠? 정답 4번이 맞네요. 4번. 5번요. CMO는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는 일련의 계층으로 구성되어서 발행된다. 맞습니다. 만기가 장기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이 아니고 높은 수익률이 주어지겠죠. 높은 수익률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서 문제 5번요. 토지 이용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은요. 초창기 기출문제입니다. 토지의 집약적인 입지 주체란. 자, 입지 주체는요. 가장 우선순위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지가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주체를 말한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따라서 바뀌었죠.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지가의 지불 능력, 돈이 있어야 됩니다. 바뀌었죠? X. 2번요. 도심지는 땅값 비싸죠.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자, 자본보다는 토지를 많이 사용한다. 자본을 많이 사용해요. 토지를 많이 사용해요. 바뀌었죠. 토지보다 자본이죠. 자본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뀐 지문 틀릴 거예요. 3번요. 도시 서프롤 현상은요. 서프롤 현상은 뭘 말하죠? 무질서한 확산이죠. 더 짧게 말하면요. 난개발. 예. 무질서한 확산입니다. 서프롤 현상은 도시 지역에 불량주택 및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다. 앞뒤가 안 맞죠. 자, 도심지에 불량주택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이 된 것은 뭐라고 부르죠? 도시 슬럼이죠. 도시 슬럼 현상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도시 스프롤 현상은 주로 도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을 소홀히 한 데서 나타난다. 뒤에 문장은 맞아요. 자, 따라서 앞에 문장이 틀렸습니다. X. 4번요. 침입적 이용이 납니다. 침입적 이용.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침입적 이용은요. 확대 침입과 축소 침입이 있어요. 그러면 확대 침입이 가장 많아요. 얘가 바로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침입적인 예를 들면요. 만약 판자촌이 있는데요. 얘가 개발되면요. 부호자들이 침입하게 되면 판자촌이 부촌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침입적 이용인데요. 그러면 확대 침입은 바로 쉬운 말로 상향여가예요. 동네가 좋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합니다. 예를 들면 판교 신도시 개발 또는 세종시 개발. 판교나 세종은 옛날에 전부 다 논밭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아파트 다 들었었죠. 집약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확대 침입이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땅값 올라요, 내려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집가는 올라갑니다. 집가 상승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대 침입이 되고요. 거꾸로 정반대가 축소 침입입니다. 축소 침입은 거꾸로니까 동리가 나빠져요. 하향려 갑니다. 얘는 거꾸로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입합니다. 그러면 땅값 떨어지겠죠. 그래서 집가는 하락합니다. 요거 묻는 지문이 바로 4번입니다. 침입적 이용은 확대 침입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확대 침입은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을 침입한다. 단어가 바뀌었죠.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합니다. 그러면 집가 상승 효과 뒤에 것 맞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X. 5번요. 최유효 이용은 모든 분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이는 용도의 다양성과 상대적 희소성에서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맞는 말이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소가 돼야 되고요. 토지가 희소성 절대 부족하죠. 부족한 땅은 최소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문제 6번 볼까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3개 묶어주고요. 3개 묶어서 시장 분석이죠. 시장 분석. 4번, 5번 묶어주고요. 4번, 5번이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문 보기 전에 간단히 본다면요.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지시성 타자 들어봤죠? 자, 지역 경제 분석.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시성 타자 5가지겠어요. 이때 요 앞에 거 3개 있죠. 얘가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타자 2개 묶어서 얘가 바로 경제성 분석입니다. 따라서 얘가 5단계, 얘는 2단계. 지금은요 5단계를 묻는 게 아니고 2단계 얘를 묻잖아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묻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면 시장 분석은 의의가 뭐냐?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을 시장에서 채택을 할까 말까,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만약 채택하기로 하였다면요, 이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경제성 분석은요, 채택을 하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수익성 여부는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내부 수익은 요구 수익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5가지죠. 자, 지건, 부수공 들어봐서 지건, 부수공 5가지입니다. 자, 지건, 부수공, 지역 분석입니다. 건, 걸림 분석이고요.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그래서 지건, 부수공 5가지가 시장 분석의 내용이 되고요.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요. 내용은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기를 말이에요. 이상 세후 현금 수를 통해서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내부 수는 요거보다 클 때, 이럴 때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문제가 바로 7번입니다. 6번입니까? 틀린 것은 뭐죠? 1번. 시장 분석은 개발업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하신 목적이다. 맞습니다. 2번요. 시장 분석에서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사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사도 모두 행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시장 분석의 요소는요. 지역은 부수공 중에서 지역 분석이 있죠. 지역 분석은 국가 경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 기반 분석, 인구 분석, 그 지역의 성장, 개발 유형 등이 있다. 맞습니다. 4번요. 경제성 분석은 순평가는 0보다 클 때, 내부 수익은 요거보다 클 때를 적용해서 최종 투자 결정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 결과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발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다. 맞습니다. 다음 문장이 맞지가 않아요. 다음 문장. 물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다. 뒤에 문장은요. 경제성 분석이 아니고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7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 프라이스와 가치, 밸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간단히 가격, 가치 한 번 더 구분해 볼까요? 비교합니다. 가치가 나와요. 밸류가 되고요.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먼저 개념은요. 가치는 장래 모든 편익의 현재 가치죠. 다음에 가격은요.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입니다. 매매 금액. 시장에서 지불된 매매 금액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치는 장래 모든 편익의 현재 가치니까 바로 시간 개념 뭐 때문에? 내구성 특성 때문입니다. 내구성 특성 때문에 바로 가치, 밸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 밸류는요. 장래 모든 편익의 현재 가치니까 무슨 값? 현재의 값이 돼요. 현재의 값이다. 반면에 가격은요. 한 달 전, 6개월 전 매매되었죠. 과거의 값이 됩니다. 세 번째, 가치는요. 일정한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합니다. 여러 개 존재하고요. 매매 가격은요. 오로지 매매 시점에서 단 하나만 존재하죠. 따라서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합니다. 네 번째,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매매 가격, 가격의 전문가는요. 중개사입니다. 다음에 합쳐서 본다면요. 양자의 차이점은요.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만큼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요. 이 양자와의 관계는 뭐냐? 단기에는 괴리가 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양자는요. 일치가 돼요. 요거 묻는 문제가 네모 박스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 4번 나왔어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기업번 가격과 가치 구별은 내구성 특성 때문이다. 맞죠? O입니다. 니은번요.
내고제로서의 가격과 가치 개념은 또렷이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재판 볼까요? 자, 어른이 확인해 봐요. 가치와 가격 구별은요. 딱 보고 계시죠? 한글이 달라요, 영어가 달라요. 얼마나 쉬워요. 예. 또렷이 구별되고 있잖아요. 한글 달라, 영어 달라. 따라서 또렷이 구별하기가 어려움이 아니고 쉬워요. 쉽다. 문장 별나다 하지 마시고요. 출전에 서신 책에서 옮겨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출전의 사고예요. 그래서 또렷이 구별하기가 어렵다. 틀렸고 쉬워요. 용이합니다. 틀렸고. 뒤에 문장은 맞죠? 내구절서의 가치는 장래 기대 편익의 현재 가치 맞습니다. 이때 디귿번. 자, 니은번 앞에 게 틀렸죠? X. 디귿번요. 장래 기대 편익에는 소득과 같은 화폐적 편익도 포함되겠지만 만족감이나 쾌적성과 같은 비화폐적 편익도 포함된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리얼번요.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자, 매수자 간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실거래액은 정상적인 매매의 모든 측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때로는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죠. 맞습니다. O입니다. 미연번, 가치는 여러 개 존재 맞죠. 가치 전문가는요, 중개사가 아니고 평가사죠. 평가사. 틀렸습니다. B번, 부동산 같은 내구재의 경우에 효용의 자본하는 가치는 현재 형성되는 가격과 반드시 일치한다. 짧게 말하면요, 가치와 가격은요, 반드시 일치 틀렸죠. 자, 가치와 가격은요, 단기에는 괴리가 되고 장기적으로 일치가 돼요. 반드시 일치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일치가 된대요. 반드시 틀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치가 돼요.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기억번 맞고 디귿번과 리얼번이죠. 정답 3개가 맞네요. 3번. 마지막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 구하시오. 자, 부채 감당법은요, 공식 어떻게 암기하세요? 부저저, 부저저. 그러면 환원율 납니다. 따라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부저저. 이때 부채 감당률 하게 되면 또 공식 암기했죠. 얘는요, 순두부. 자, 공식만 떠올리면 되겠네요. 박스 보기 지문 보세요. 첫 번째,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고요. 선영의 소득이 1억 5천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고요. 선영의 소득이 1억 5천이다. 얼마 나와요? 1.5가 돼요. 내려가세요. 지분 비율 40%, 용자 비율 60%다. 그러면 저당 비율 몇 프로? 60%죠. 0.6이 되겠네요. 저당 상수만 남았잖아요. 내려가세요. 이자율은 함정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요. 저당 상수가 몇 프로? 8%. 8%니까 0.08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0.072가 나와요. 정답 7.2%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치겠고요. 그럼 이제 수업은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남았거든요. 다음 주는요, 활동 모두 끝내고요. 간접평가 1부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